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회생 절차하고 파산 절차에서 갚아야 될 채무, 채권의 액수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회생에는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파산은 법인파산, 개인파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은 약간 별종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채권자 목록을 내고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하는 신고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을 냈을 때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내 채권 액수가 여기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아니면 이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회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그 다음에 법인파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권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신고를 하게 되고, 회생에서는 이제 관리인이 이 채권이 기냐 아니냐, 액수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산에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는데, 관제인이 채권이 기냐 아니냐, 존재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액수가 맞냐, 우선권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부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채권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이 이제 확정되는 방법은, 사실 이 얘기는 뭐 변호사들이나 이 회생파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뭐 나쁠 건 아닙니까? 채권이 확정되는 방법은 5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채권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의를 안 해. 관리인이나 관제인이. 그러면 시인한다는 거거든. 그 채권 존재하고 액수도 맞고 뭐 그렇다. 우선권이 있다 없다. 그리고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뭔가 이게 좀 의심스러운 채권이 신고가 됐다 그러면 일단 이의를 해요. 그러다가 증빙자료가 와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사후에. 그러면 철회를 해요. 이의 철회. 그러면 또 확정이 됩니다, 채권이. 그리고 이의를 했어요. 이의를 하면 뭐냐 하면,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이라는 거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채권이 기냐 아니냐, 그 다음에 액수가 맞냐 안 맞냐를 이제 거기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거기대로 이제 그 결과 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인정된 대로 양쪽 다 인정하면은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결과가 불만족스럽다 하면은 이의소라는 게 있어요. 이의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일종인데, 그거를 이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의소는 채권조사 확정재판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회생 절차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소에서 이제 소송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기고 지고 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경우로 확정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중에 회생 개시 결정이 났거나 파산 선고가 난 경우에는 이제 이 소송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상태이니까 그 채권이 맞으면 시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소송으로 제기된 권리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액수가 틀려, 뭐 이런 식이 된다면 소송 수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소송 수개 절차를. 자, 그래서 몇 가지예요. 자, 채권 확정, 회생 파산에서 개인회생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빼고, 모든 회생 파산에서 채권 확정 방법은 이의 안 하면 되고, 시인하면 되고, 이의했다가 이의 철회하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조사 확정재판 해가지고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되고, 근데 불복하면은 이의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되고, 이렇게 되고, 이미 소송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회생 개시 결정이 났거나 그 다음에 파산 선고가 났다면 그 소송
소송의 내용이 맞으면 시인해서 확정되는 거고, 안 맞으면 싸워야 되겠죠. 싸워서 판결이 나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소송 수계라고 합니다. 자, 다만 이제 기간 제한이 좀 있어요. 기간 제한이 좀 있는데, 채권조사 확정재판은 그 채권조사, 일반조사 기일, 그 다음에 특별조사 기일, 뭐 요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지정이 됩니다. 절차 안에서. 그 안에 그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제기해야 되고, 그 기간 밖에 제기하거나 그 기간 전에 일반조사 기일, 특별조사 기일 전에 미리 마음이 나는 너무 대비가 철저해가지고 미리 제기하고 이런 거 다 부적법합니다. 정해진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의의 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의의 손은 이의의 손 결정문 손나는 데도 1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 수계 있죠. 소송 수계. 회생이나 파산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 소송을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이어받아야 되는데, 회생 절차에서는 소송 수계가 그 채권 조사 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전에 했어도 안 되고, 사후에 했어도 안 되고, 딱 조사 기간 말일, 그 다음에 특별조사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이후 조문이 없어요. 요런 이제 기간 제한의 조문이.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제 채무 배당을 하게 될 때 배당 제외 기간이라는 걸 정해요. 여태까지 채권 신고 안 하고 채권 확정 안 되면 너는 배당 안 해줘 이런 거거든요. 배당 제외 기간을 정하는데, 소송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소송 수계 신청을 이제 채무 배당의 배당 제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소송 수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확정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들이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기간 제한이 좀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조문을 확인하고 절차를 잘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적법한 시기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하고 델리키트 하거든요. 또 영어까지 쓰니까 좀 그런데 여하튼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 복잡한데 어쨌든 채권이 확정되는 회생이나 파산, 개인 회생을 제외한 회생 파산에서 채권이 확정되는 거는 이런 구도로 가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